말씀드린 대로 이 한반도 또다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냥 거두절미하고요. 북한이 괌에 대한 포위 사격 운운했는데 그냥 공포탄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게 말 대 말의 전쟁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이번에 괌에다가 포위에 일제 사격을 하겠다는 말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한 말은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정교한 고려가 이미 있다고 보는데.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자, 2013년에 이제 북한이 한참 전쟁 위기 때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급격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예. 이때 무수단 미사일을 괌에다가 쏘게 했다고 선보인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쟁 위기가 한 66일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그때 전략 폭격기가 출동하니까 그 출동하는 괌에다가 무수단 미사일을 쏘겠다 이런 무력 시위를 하니까 미국이 급히 사드를 배치합니다. 근데 그 사드에 괌에 배치된 사드 포대가 통상 6개 발사대가 아니고 단 2기밖에 배치가 돼 있지는 않아요. 소규모 사드 포대죠. 사드 배치라는 게 괌에 배치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괌에 70만 명의 미국 국민이 살고 무방비 상태인데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쏜다 그러니까 괌 지사가 거의 기절할 지경이 돼가지고 당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한테 빨리 대책을 세워달라고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들어온 게 사드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한 개 포대가 아니라 2기 발사대 작은 섬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현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괌에서 전략 폭격기가 날아오니까 북한이 그러면 거기를 때리는데 과거와 같은 무수단 미사일이 아니고 화성 12호 같은 신형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해가지고 일제 사격이라고 하죠. 군사 용어로 TOT라고도 해요. 여러 발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할 테니까 그 사드로 이걸 한번 막아봐라.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건데.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괌에 배치된 사드는 발사대가 지금도 2기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2기예요? 그게 답니다. 넓은 지역을 방어하는 게 아니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일제 사격을 그 정도 방어 능력으로 한번 막아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이 응답을 한 것이죠. 이걸 2013년 상황하고 연결지어 보면 북한이 이제 사드로 방어하는 괌의 상황을 다 보고서 새로 내놓은 어떤 공세적인 말하면 일종의 장군인 셈이죠. 근데 2013년이고 지금은 2017년 아닙니까? 너무 떨어져 있는 얘기 아닙니까? 괌에 대한 직접적 타격 위협은 어떤 시간을 두고 계속 그것이 발전하고 상승하고 진화되어 오는 이런 상황이고 미국과 북한 간의 그 상호 위협의 상황을 보면은 장군 대 멍군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어떤 취약점을 공략하는 일종의 지략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말로 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실제 전쟁은 아니지만 가상 게임이 전쟁 게임이라는 걸 머릿속에 이미지로 가정해 놓고 그 미국의 어떤 취약점을 자유자재로 변화무쌍하게 공략하는 북한식의 지략이 나온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실제로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공포탄 맞네요. 말로만 쏘는. 자, 말이 언제 행동으로 변화되느냐. 이것은 말을 또 축적이 되다 보면은 자기 말에 대한 일종의 신뢰성, 책임성을 입증해야 되는 순간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트럼프도 똑같은 문제인데 미국과 북한이 말의 수위를 높인다는 것도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공포와 압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전쟁도 무섭습니다. 사람끼리도 원래 말싸움하다 주먹질로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상상하기도 싫은데요. 자, 그러면 그 2013년에 북한이 괌을 향해서 무수단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고 위협을 하니까 미국이 부랴부랴 사드를 배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번에는 화성 12호라고 하는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 그것도 여러 발을. 이러면 또 미국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하고 나올까요, 그러면?
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긴급히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을 한 것이죠. 네. 그러면은 미국도 뭔가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뭘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전에, 예. 그 징후만 포착해가지고 선제 타격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예. 예, 또 어떤 더 강력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예. 다른 위협을 가함으로써 이것을 상쇄시켜버린다든지. 이런 어떤 미국식의 또 형형색색의 어떤, 군사 패션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서로 기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뭐 계속 이야기하는 선제 타격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예, 선제 타격도 지금은 단순히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해서 하는 선제 타격과 예. 그런 징후가 없어도 위협의 근원을 제거한다는 예방 타격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온 것이죠. 예. 선제 타격은 국제법적으로 용인이 됩니다. 그런데 예방 타격은 국제법적으로 용인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해 이라크를 침공한 거는 예방 공격입니다. 그래서 유엔 결의 없이 혼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미국 혼자서. 자, 이런데 과연 그러면은 미국이 선제 타격과 예방 공격 중에 어떤 군사적 옵션을 택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최근에 미국의 맥마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둘 다라고 대답한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적 옵션도 다 구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의지 표시를 한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그레이엄 상원 의원한테 전쟁 불사 발언을 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휴가 여행을 떠나던 트럼프가 어제죠 북한의 분노와 화염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이런 전쟁을 암시하는 발언을 또 한 거죠. 자, 근데 좀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게 예방 타격이든 선제 타격이든 미국이 실제로 행할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실제로 할 것이냐라고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가능성 할 수 있느냐라고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으로서 미국이 북한을 타격해서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엄청난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바로 군사적 조치로 들어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데 계속 어떤 레토릭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책이 결정되고 조정되는가가 지금 미국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이죠. 굉장히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언사로 나왔기 때문에 이 진위를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트럼프가 이렇게 내가 위신이 꺾이고 김정은 같은 존재한테 밀리거나 어떤 양보하는 모습을 취할 일은 절대 없다. 설령 전쟁을 불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실제 전쟁으로 이어지냐? 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잘 관리해야지 잘못 관리했을 때는 원치 않는 전쟁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각자 지도자의 자기 위신만 생각하다가는 본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위기로 끌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는 다소 좀 지나쳤다. 이것은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청와대발 뉴스가 나왔는데요. 우리 청와대에서는 뭐 한반도 안전 큰 틀에서 뭐 큰 문제는 없다라는 취지의 멘트가 나온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청와대 인식도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죠, 의원님? 실제 전쟁의 어떤 그 공포에 우리가 젖을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 말싸움이라는 것도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그럼요, 말폭탄이라는 것도 실제 그 주먹질 못지않게 스트레스 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역시도 조금 냉정하고 차분하게 생산적인 대화의 분위기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GH입니다. 그 팬들 중에 난동꾼이 많은가 봐. 그렇죠.
예, 저를 사랑하는 지지자들 일부가 재판정 바깥에서 조금 소란을 조금이 아니던데, 조금이. 아, 그럼 많이 소란을 피운 걸로. 그랬다니까. 예. 특검장한테 막 물병 던지고 막 욕하고 막. 게다가 기자들을 막 폭행해가지고. 그뿐만이 아니야. 현장에 있던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한테도 뭐 5만 가지 막말, 욕설 막 아우. 아휴, 도를 넘었지. 도를 많이 넘었구나. 그 아프고 힘든 피해자들한테까지 막 그렇게 막 하는 걸 보면은 야 정말 그 하늘 무서운 걸 모르나. 천벌 두렵지 않나 천벌? 너무해. 우리 지지자들도 지금 혼이 많이 아파요. 혼나야 되겠네. 수사 의뢰했대잖아 그래서. 아. 난동 부린 사람들 정식으로 수사 의뢰했고 엄정하게 수사할 거래 이거. 모든 수사는 엄정해야지. 그렇지. 뭐 나이 들었다고 봐줘서도 안 되고. 당연하지. 그런 게 어딨나. 범인 나이가 어딨나.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해야 이게 또 많은 걸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본인들이 저지른 폭행과 난동의 대가를 치러야 깨달음도 오는 것이지. 예를 들면 어떤 깨달음. 아 인생은 실전이구나. 뭐 이런 거지. 그치.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봐줄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인생은 실전이니까. 연습이 없잖아 인생은. 그럼. 그래서 뭐 봐달라 뭐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봐주긴 뭘 봐줘. 이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봐줄 수가 없는 짓을 했는데. 내 팬 중에 어떤 팬은 나도 잡아가라 이놈들아 그러면서 난동 피웠대는데. 잡아가면 되겠네. 그러니까. 원대로 해줘야지 그런 거는. 난동의 정도를 따져가지고 법대로 딱 해가지고. 그래도 난 참 내 팬들이 고마워요. 잘 맞죠? 완전. 어울리세요. 당연한 거지요. 좋으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소란이 있었던 이 부회장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구형을 얼마 받았다고요? 12년. 아하. 선고는 이제 나봐야 하는 거 이제 일단 구형은 12년 구형이 됐다. 그 사람보단 적게 나왔네. 누구? BBK 경준 씨. 그 경준 씨는 15년에 벌금 150억 받았죠. 그 뇌물 횡령 액수가 이 부회장보다 작은데. 뭘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를. 에이, 그걸 어떻게 몰라요. 나 BBK 끊었어. 그 끊은 지 얼마 오래됐는데 그래. 끊었어요? 끊었어. 끊는 건 없대요. 참는 거지. 예, 이어드릴게요. 너무 참으면 병나니까 그동안 뭔가 좀 미진했던 거 속 시원히 다 밝혀가지고. 진짜 귀찮게 한다. 혼자 됐다. 나 들었겠지. 아이고 정말 실망입니다. 저기요. 그렇다고 도망을 같이 가야지요. 같이 가요. 어서 오세요. 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더워가지고 딱. 우리 여기 뭐 시원하네. 요즘 더운데 여기 뭐 잘 해놨네. 그래. 요즘 폭염 때문에 전기 많이 쓰죠. 그렇죠. 근데 전기가 남는다며요. 남는데요. 예, 그죠? 남는다. 네. 재밌네. 그동안엔 여름에 집집마다 전기 많이 쓴다고 막 블랙아웃 올지 모른다고 그렇게 겁을 줬었는데. 그래서 이제 원전 더 지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근데 정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갑자기 전기가 남아. 왜일까? 작년까지 어떤 보수 정권의 여름이 유난히 더 더웠기 때문일까? 아니면 애당초부터 전기가 모자라지 않았으면서 뻥을 친 걸까? 아니면 국민들이 작년까지 팍 쓰다가 지금 갑자기 막 아껴 쓰는 걸까? 아니면 문통님이 초능력이 있을지도 몰라요. 슈퍼파워 에너지. 어디서 전기를 막 끌어와? 그렇지 않고서야 정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그게 너무 달라져서. 물어볼까? 누구한테? 원전 마피아. 정답을 알고 있을 것 같아 왠지. 원전 마피아랑 친한 언론들도. 그럼 짝짝꿍 언론 많지. 근데 뭐 그렇게까지 멀리까지 뭐 갈 필요 있나요? 뭐. 왜 나를 봐? 아시면 얘기해줘요. 뭐 굳이 나한테도 물어볼 것도 다 아시잖아. 이거 나는 내가 직접 했던 일도 잘 모르는데. 나도 몰라 그렇게 하면은. 얼마 전부터 나도 되게 몰라. 갑자기 무척 몰라. 아는 게 갑자기 확 없어졌어. 전기 갖고 무슨 짓 했던 건데. 에이 왜 그래. 나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야. 아이고, 나는 백침이 낫지. 에이, 그러지 말자. 내가 나야말로 몰라. 자꾸 나 같이 쳐다보고 그러지 말아. 그럼 그거 모르는 걸로 치고 잘 아시는 얘긴 뭐 있어요? 내가 잘 아는 얘기는 이제 댓글? 댓글 부대 여론 조작 선거 개입. 그 문제는 예. 제가 모릅니다. 아이고 요즘 너무 모르신다 진짜. 요즘 모르는 것도 트렌드야. 아무 말 대잔치에 이은 나 몰라 대잔치.
그 전에 보니까 딴 거는 반박도 하고 그러시더만 그 이번 거 그 댓글 부대 선거 개입 사건엔 오래 침묵하시네. 아유, 침묵은 금입니다. 침묵은 하긴 이게 워낙 사안이 큰 거라서. 그러니까 정말 못하지. 제대로 정확히 수사해야지요. 이 국가의 정보기관을 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써먹고 이 선거 개입까지 시킨 책임자들 그냥 싸그리 죄다 밝혀내서 매국노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야 된다. 어저께 그 여당 대표도 그렇게 한마디 하셨더만요. 거기가 요즘 워딩이 좋아. 말이 찰져. 귀에 쑥쑥 들어와. 매국노. 그걸 누가 반박을 해. 딱 떨어지는데. 확 온다, 확 와. 나도 공부 좀 해야 돼. 좀 책 좀 보고 그래. 뭐 공부나 책보다는 문구가 이게. 그 댓글을 한번 봐보세요. 댓글 보면은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예. 문을 열고 나가야지. 그러면은 이 일제 사격을 그 정도 방어 능력으로 한번 막아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이 응답을 한 것이죠. 예. 이걸 2013년 상황하고 연결지어 보면 예. 북한이 이제 사드로 방어하는 괌의 상황을 다 보고서 새로 내놓은 어떤 그 공세적인 말하는 일종의 장군인 셈이죠. 근데 2013년이고 지금은 2017년 아닙니까? 너무 떨어져 있는 얘기 아닙니까? 괌에 대한 직접적 타격 위협은 예. 어떤 시간을 두고 계속 그것이 발전하고 상승하고 진화되어 오는 이런 상황이고 미국과 북한 간의 그 상호 위협의 상황을 보면은 예. 장군 대 멍군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어떤 취약점을 공략하는 일종의 지략의 전쟁이라고 선보인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때 전쟁 위기가 한 66일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그때 전략 폭격기가 출동하니까 그 출동하는 괌에다가 무수단 미사일을 쏘겠다. 이런 무력 시위를 하니까 예. 미국이 급히 사드를 배치합니다. 근데 그 사드에 괌에 배치된 사드 포대가 통상 6개 발사대가 아니고 네. 단 2기밖에 배치가 돼 있지는 않아요. 소규모 사드 포대죠. 사드 배치라는 게 괌에 그러니까 배치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괌에 70만 명의 미국 국민이 살고 또 무방비 상태인데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쏜다 그러니까 괌 지사가 거의 기절할 지경이 돼가지고 예. 당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한테 빨리 대책을 세워달라고 편지를 보내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온 게 사드입니다. 예. 그런데 예. 이게 완전히 한 개 포대가 아니라 2기 발사대 작은 섬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현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괌에서 전략 폭격기가 날아오니까 북한이 그러면 거기를 때리는데 과거와 같은 무수단 미사일이 아니고 예. 화성 12호 같은 신형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해가지고 네. 일제 사격이라고 하죠. 군사 용어로 TOT라고도 해요. 예. 여러 발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할 테니까 그 사드로 이걸 한번 막아봐라.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건데.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괌에 배치된 사드는 발사대가 지금도 2기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2기예요. 예. 예, 그게 답니다. 예. 넓은 지역을 방어하는 게 아니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럼 말씀드린 대로 이 한반도 또다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냥 거두절미하고요. 북한이 괌에 대한 포위 사격 운운했는데 그냥 공포탄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게 뭐 말 대 말의 전쟁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이번에 괌에다가 포위에 일제 사격을 하겠다는 말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한 말은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정교한 고려가 이미 돼 있다고 보는데.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자, 2013년에 이제 북한이 그 한참 전쟁 위기 때 개성공단이 뭐 폐쇄되는 등 급격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예. 이때 무수단 미사일을 괌에다가 쏘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말로 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실제 전쟁은 아니지만 가상 게임이 전쟁 게임이라는 걸 머릿속에 이미지로 가정해 놓고 그 미국의 어떤 취약점을 자유자재로 변화무쌍하게 공략하는 북한식의 지략이 나온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실제로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공포탄 맞네요. 말로만 쏘는.
자, 말이 언제 행동으로 변화되느냐. 이것은 예. 말을 또 축적이 되다 보면은 자기 말에 대한 일종의 신뢰성, 책임성을 입증해야 되는 순간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지금 트럼프도 똑같은 문제인데 미국과 북한이 말의 수위를 높인다는 것도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공포와 압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